네, 앞에서 우리가 청년 주거 빈곤의 실태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. 이게 그저 빈곤으로 끝나지 않고 출산의 지연이나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정책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청년층들이 그 과거 세대들과 비교하면 집에 부여하는 의미와 인식 이런 것도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지금 언뜻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두 분 말씀 주실 때도.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계기, 이 환경의 변화가 이런 세대별로 집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바꿔놓았는가,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청년들이 갖고 있는 주거와 타 재화 사이의 가중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주거 쪽에서 좀 타 재화로 많이 이동했다. 그래서 요즘에 뭐 욜로라든가 뭐 소확행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, 그다음에 뭐 맛집을 탐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, 사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, 또 내가 뭐 전세로 살고 있다, 이것은 사실 청년들 사이에서의 화제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 부여하는 의미가 옛날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좀 약해졌다. 그러면서 이제 또 예전에는 사실 뭐 많은 부분을 아껴서 예, 거의 쓰지 않고 모아서 이제 집을 사야지 뭔가 그 다음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, 그러기에는 청년들이 뭐 집을 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, 그 다음에 그렇게 모으기에는 소득도 너무 낮고, 이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타재화에 많은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사실 거기서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,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N4 세대, 그리고 뭐 소확행, 욜로, 뭐 작은 사치, 이런 것들이 요새 청년들의 어떤 간통하는 이제 주된 키워드라고 보여지는데, 그거 말고 저는 가성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N4 세대, 뭐 욜로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실적 제한이 너무 명확하니까, 그 구조를 너무 명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닌 다른 곳에서 찾자라고 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물론 이제 그 이전 세대들의 어떤 경제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 자체가 달라진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죠. 그런데 그래서 뭔가 청년들이 요새 애들은 집에 관심 없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해가 아니라, 다른 것들, 대표적으로 집 같은 것들을 애초에 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작은 행복감을 누려보자라는 것이 욜로고 소확행이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게 말이에요. 네. 그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청년들의 주거 상향에 대한 그 사다리가 이제 끊겨버리니까,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부모 세대인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경제적으로도 이제 활성화됐었고 경제 성장도 이루고 소득도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다 보니까 뭐 월세에서 전세에서 자기 집 소유하는 거는 뭐 거의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라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죠. 근데 지금 완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희망의 사다리가 완전히 주거 정책에서는 청년들 주거에서는 완전히 끊겨버렸다,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청년들만이 느끼는 어떤 청년 세대의 어떤 집, 이런 건 어떤 느낌입니까? 네. 집. 그래서 저희도 막 회원 모임 같은 거 하면 집에 관한 생각들을 막 풀어내는 걸로 시작하거든요. 그래 보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, 집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불평등을 굉장히, 집을 키워드로 그 불평등을 강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, 집은 기본적으로 쉬는 곳이잖아요. 내가 밖에서 막 대부분 뭐 사회초년생이고 뭐 이러니까 치고 뭐 이래도 좀 들어가서 쉬고 싶고 거기 가면 안정감을 찾고 싶은 그런 곳이 집인데,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세 버느라 집에 있을 시간이 없고, 그리고 집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거기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차피 집에 들어가도 잠자는 거 말고는 다 밖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여름, 겨울에는 내가 내 방에서 난방비, 냉방비 쓰면서 있는 것보다 카페 가서 하는 게 훨씬 싸게 치니까 카페 가서 뭐 해버리고, 빨래도 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시간이
이나 뭐 공간이 부족한 거 빨래방 가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뭔가 해결하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, 그러니까 집은 뭔가 안정된 공간이 아니라 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집 안에서도 불안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뭐 이런 것들로 사실 집까지도 아니죠. 방이죠, 방. 청년들에게는 내 방의 개념이 큰 거고, 그래서 사실 집이라는 개념이 좀 낯선 것 같아요. 네, 낯선 것 같아요. 교수님, 그 아까 뭐 잠깐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 사회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IMF 이후에 상당히 이제 심각해졌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뭐 배경이랄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좀 원인이랄지 자세하게 좀 소개를 좀.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중산층이 두껍게 자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어서 이 자녀들이 이제 분가할 때가 되면 전세금을 좀 보태주거나 뭐 이 학생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방을 좀 얻어주거나 뭐 이런 형태로 분명히 부조를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그 중산층이 많이 붕괴되면서 본인들의 소득, 청년 가구 본인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소득도 상당히 감소했거든요. 자산도 감소하고. 그러니까 본인들의 소득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화가 많이 늘어나면서 감소하고 부모 세대의 소득은 뭐 외환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산으로 이제 생활비를 쓰거나 이런 과정에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자산이 많이 작아져서 이제 부조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적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이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많이 얹혀졌다.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. 그 집값이 이제 좀 안정될 거라는 전망이 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주택 수요 자체가 과거처럼 계속 늘지 않는다. 뭐 2030년이면은 더 이상 그 인구 증가가 이제 뭐 멈추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또 거기도 그런 식으로 지금 주택시장 오도하면은 주택시장의 부작용이 또 나타날 거라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계시잖아요. 잠깐 설명 주시겠습니까? 네. 제가 최근에 쭉 연구를 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이 주택 수요가 이제 가구 기반으로 우선 주택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인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5천만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아들 딸이 이제 성장해서 분화하게 되면 새로운 방 또는 새로운 이제 주거 공간이 하나씩 필요하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가구는 2042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. 그래서 1인 가구가 또 엄청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42년까지는 이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2032년까지만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이라고 봐서 주택 공급의 계획을 좀 줄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32년 이후에 가구는 계속 분화해서 살 공간이 필요한데 주택 공급만이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쪼개기를 해야 되는 거죠. 아까 방 쪼개기도 하고 막 그래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집값 문제는 역시 좀 잡아야 되는데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전 세계적으로 집값은 잡기 어려운 그런 설례가 없습니까?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서 잡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이나 주택학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. 집값의 문제는 우리가 집값을 바라볼 때 왜 집값이 오르는가? 이거는 어떤 투기자의 문제다. 아니면 이건 다주택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풀립니다.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풀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안 풀립니다.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? 결국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빨리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중소형 주택들이 우리한테 실수요자인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게끔 정책을 써줘야 된다. 그 정책은 결국 그러한 배리어를 많이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. 집값을 잡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정책입니다. 예, 이런 그 청년 주거 빈곤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이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체감들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관련된 통계들이 좀 있습니까? 네, 뭐 새로 통계라기보다는 그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멀더라는 연구자에 따르면 2006년에 연구했는데요. 그 적절한 주택에 접근이 용이할 때 자녀 출산 결정이 촉진된다. 그리고 이제 적절한 주택을 찾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더라. 그런 얘기고 양육 비용하고 이제 주택 구매 비용 사이에 경쟁이 생길 때 이
두 개 중에 어느 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경쟁이 생길 때 상당히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이제 주저하게 된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.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이제 연구자인데 이 사람은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부부일수록 그 자녀 출산을 연기하거나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소유한 부부는 한 2.2명 정도 자녀를 출산하고 있고 소유하지 않은 부부는 한 1.5명 정도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. 그래서 자녀 수가 상당히 주택 소유와 관계가 깊다.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되면은 자녀 출산도 당연히 더 늘어날 수 있다. 이런 거고 결혼도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연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. 아, 재밌는 분석이네요. 그러면은 우리 청년 당사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. 네. 그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M4 세대 뭐 3포에서 5포 이제 뭐 7포까지 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내가 당장 내 한 몸 누일 공간도 없이 사는데 당장 아이가 태어나고 이럴 것들을 상상이 가잖아요. 딱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. 그래서 낳지 않는 것이 나의 최선의 모성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. 난 정말 정말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낳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합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이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청년들이 느끼기에는. 그리고 뭐 청년 주거에 좀 이따 뭐 정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청년들이 N4 세대다, 헬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조금 해보다 안 돼서 아이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다 뭐 예전에 과거 뭐 이게 자꾸 세대 갈등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청년들도 이 M4 세대와 헬조선의 맥락은 노력을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소극적 어떤 저항 같은 것들로 그냥 내가 포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나는 게 지금의 헬조선과 M4 세대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 사실 뭐 신혼부부와 같은 것들도 뭐 정책적으로는 사실 청년 주거를 다룬다고 하면서 신혼부부 정책을 굉장히 많이 냈지만 애초에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계층은 아예 다릅니다. 네, 결혼을 할 수 있는 신혼부부면 달라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청년들 안에서도 청년 주거 문제가 진짜 그 나이대의 문제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관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. 전반적으로 뭐 결혼, 출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관점은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뭔가 갖춰져 있지 않은 입장에서 그런 게 강요하는 게 나는 그럼 그냥 오롯이 나로는 이 사회의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죠. 나는 애를 낳아야지만, 결혼을 해야지만,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산업 역군이어야지만 유효한 존재인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성장으로서 우리가 근대 국가를 살고 있고 좀 나아진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에서 청년들이 어떤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이제 좋은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에서 높아진 이런 기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네. 네, 하여튼 지금 청년들은 지금 현재 환경이 굉장히 출산이나 뭐 다음 꿈을 꾸기에 열악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주거의 안정이 출산이라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면 이제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두 손 두 팔을 걷어야 하는 지금 시기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 다음에 좀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